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들, 질의응답 과정들에서 나온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선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냉정한 현실이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내가 대통령이고 나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일부 빠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님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대통령 탓이다라고 했던 그 기자회견이 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었고, 결국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냉정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쓴소리가 함께 들어간 대통령다운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 그러니까요. 근데 그 책임은 왜 대통령만 지지? 여당 대표는 안 지는 것 같던데. 제가 이 말을 제가 안 하고 말을 흐렸죠. 쇼츠가 저쪽으로 나가도록.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인 태도가 돼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지금 이 대통령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 무서움을 잊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오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1일 만에 지금 기자회견을 또 잡은 거잖아요. 왜 잡았겠어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국정 동력이 이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지금 여당도 저러는데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이런 위기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뭘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뭘 바뀌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2030 뭐 여성들이 돌아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걸 위해서 민주당이 뭘 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이 뭔가 국민이 정답을 알려줬으면 그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낮추든 뭔가 대책을 만들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사건 전면 폐지, 1인 1표제 이 얘기만 지금 얘기한다고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민주당 지지층만 있나 대한민국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당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제가 어제 정말 혁신적인 비유를 들었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도 출근은 하면서 해야 된다. 아하. 민주당 당원 그 당대표면 당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민의가 뜨겁게 올랐던 게 사실 올림픽 공원이었잖아요. 지금은 변질됐지만 그때 사실 이미 청와대도 메시지를 내고 총리도 움직였는데 정작 민의를 가장 대변해야 되는 당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씩 민의가 움직이는 여론이 있는 것들에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될 당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원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보안 수사권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그 룰이 바뀌었나요? 1인 1표제 이제 안 하기로 했나요? 갑자기 이미 결정된 걸 띄우는 거는 하는 일을 안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아니 부부싸움은 내일 출근을 안 해. 그럼 애는 의심하죠. 아빠가 딴 살림이 있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저는 그거에 당권 경쟁을 할 수 있고 권력 투쟁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본연의 임무는 하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당권 경쟁 있다고 해서 해외 순방 안 가고, 아니면 난 청와대 안 해, 나 이거 선거만 볼까 하면 문제이듯이, 당대표 역시 당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과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면서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나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이거야. 이러고 나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정치는 그 틈새를 메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의 기치를 내걸면 그게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대 여성이 돌아섰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10명을 모아서 쓴소리를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책을 만드는 건 그 다음에 만들어도 돼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최근에 가치 얘기가 나왔는데, 보안 사건이 정말 그 본인의 사상적 가치와 연관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실용적인 거, 실무적인 일이에요. 저같이 이제 형사사법 체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당의 노선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뭐 가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했어야 되는 일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AI 붐으로 인해서 생긴 초과세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가 의견이 달릴 수가 있어요. 진보적인 분들은 거기에 투자 못한 뭐 이번에 주식분에 투자 못한 사람들에게 햇볕이 갈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지금은 초격차를 벌려야 될 때니까 조금 더 기업에게 몰아줘 갖고 아예 2, 3등을 그 아득하게 뛰어넘게 우리가 아예 TSMC까지 멀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엔 재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치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분 가치 타령하시는 분들 중에 진정한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사실상 하나의 소재를 갖고 그거를 갖다가 호도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당장 보안 수사권 얘기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시점에서 본인이 핀치에 몰렸을 때 그걸 올림으로써 저는 이분들이 정말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미래와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성지지층 어필용 구호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럴 근데- 때는 네. 숟가락 놓고 단식하면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거나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일단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거 다 하잖아. 할 거 다 하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만 뭐 마치 이루어야 될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이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민생 경제를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 거냐. 그게 본질적인 거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치인께서 이번 뭐 전당대회는 뭐 수사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수사권이 핵심인 거는 본인 같은 법조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배 수많은 사실 민생 산적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슈를 지금 보안 수사권 하나로 모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 구호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안사건을 만들고 검찰 개혁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권 바뀌니까 말짱 도루묵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인 거예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뭘 하는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안사건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국회에서 다수당 위치를 갖고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것도 보완하면 돼요. 근데 정권도 내줘. 다수당 위치도 내줘. 그럼 지금 보안사건 전면 폐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시 2년짜리로. 되돌아갈 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진심이고 검찰의 힘을 빼놓기 원했다면 보안 수사권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소권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얘기했어야죠. 기소는 독점이에요 여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고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누누이 말해왔거든요. 검사 징계권 폐지해라. 일반 공무원처럼 처벌해야 된다. 공수처 수사범위 좁혀갖고 검사, 판사, 경찰만 하는 사정기관을 수사하는 수사장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했을 때 패가망신한다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보안 수사권. 근데 그러면 경찰이 견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검사를 믿냐? 그래서 제가 제안했잖아요. 기소권도 줄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견제를 하게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피해자 대리인이 뭐 기소를 대신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대안을 듣지 않아요. 모르겠고 보안 수사권 없애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말 형사사법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냥 구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를 대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은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보안 수사권을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러게요. 여러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사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다는 마음을 알면서도 꾹꾹 누르고 참으면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뭐 정천회 대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해석해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 드려야 그 말 고지고대로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갖다 드려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기가 필요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이재명 대통령도 말하잖아요.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무소불위거나 휘둘렀는지.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제일 큰 피해자잖아요. 지금 물론 민주당에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정치적 피해를 보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덜 피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뭐랄까 원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필요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진짜 힘 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권부터 제한하자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건 안 하면서 그냥 보안수사권이나 같이 그 기치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논쟁인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맞아요, 민생으로 맞아요.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 AI는 저렇게 발전하고 있고 9천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같이 투자를 대통령을 믿고 몰빵을 했던 사람이야 재미를 봤지만 예를 들어 정말 빡빡한 경제 사정 때문에 투자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어떻게 저분들에게 돌려드릴까.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다 벌었잖아요. 하이닉스를 버려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인플레가 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나갈 것인가. 이게 부동산으로 머니무브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정책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짤 것인가. 그리고 이 그렇다면 부동산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수도이전은 그럼 언제 할 것인가. 행정수도의 규모와 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기승전 보안사건 저 이 얘기를 거의 1년 전부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 이런 바탕 위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 과정에서 당청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상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9문장으로 방금 전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부는 당이 만든 것입니다. 정치는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가와 실천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정당 국가에서 정부는 정당이 지원하고 지지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소수 여당일 때와 최다수 집권 여당일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힘이 있을 때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청 관계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을 믿고 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약간 빙의를 해서 이제 곡해를 해보겠습니다. 포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을 했어야지. 라고 나올 거. 그렇게 해서 가는 네. 거예요. 또 이거를 이상과 네.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봐봐 대통령도 우리 가치 민주당스러움을 잃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해야지. 이렇게 다 이제 곡해를 하자고 하면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모두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보셨잖아요. 한글 읽을 줄 알고 하니까 이거 원문을 좀 살펴보신다면 그렇게 해석 권한을 가지고 곡해하려는 사람들한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KTV 들어가서 원문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정말로 많은 유튜브 언론과 그리고 기성 레거시 언론까지 통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써야 한다고 하면서 했던 부분에 나오는 워딩인데 그러니까 이게 게시판들에 특히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왜 우리 편 안 쓰고 남의 편 안 쓰냐고 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여러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등장한 그렇죠.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분명히 범진보 진영이 집권을 했는데 왜 왼쪽에 있는 사람 안 쓰고 중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중요한 자리 챙기는 거야. 이런 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립인복을 신경 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3차 강조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으로 치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말고 그 이후에 뭘 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되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나는 뭐뭐뭐뭐를 하겠다. 이게 유능함과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실무 없고 직함만 있는 거라면 내 사람 써도 된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상징적인 자리에는 줄 수도 있죠.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장관 자리나 맞아. 뭐 예. 수석 자리나 이런 거는 실적을 내야 되고 그 실적이 바로 대통령의 책임이자 지지율로 돌아오는데요. 결국 일을 잘해요. 이게 흑묘건 뱀묘건 쥐를 잘 잡아야 대통령의 성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너네 편이니까 꽂고 우리 편이니까 안 그렇지. 꽂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 근데 사실 이거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왜 대통령이 네. 하나하나씩 설명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중도 보수를 품기 위해
위해서 여러 인사를 쓰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만 민주당이란 당이 중도 보수를 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데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확한 얘기다. 그런 네. 분들에게 의식의 전환. 아 그래?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써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되게 막혀 있는 게 아니네. 품으려고 하는 이게 결국엔 민주당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성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국힘 제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더 효율적이죠. 그분들을 극으로 더 밀어내고 점점 포션을 줄여가서 지금까지 51대 49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져가거나 다수당을 가져가서 세상을 다시 롤백하려고 했을 때 이미 이 판 자체가 민주당이 7, 8을 가져가서 저기서 극우들이랑 15%끼리만 놀고 만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힘 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당 본인들 표현대로 민주당스럽고 조금 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다른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밖에 있는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당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포션이 커진다면 그분들이랑 그래도 대화는 되잖아요. 그분들이랑 200석을 넘겨야 그리고 개헌이 가능한 거고 그래 새로운 공화국을 열어서 지난번에 못했던 개헌 이번에 선관위 같은 개헌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현실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의 가치를 잃지 않게 우리 색깔을 더하자. 그러면 쪼그라들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우리의 선명성을 지켜서 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면 지금까지 입법된 거 다 롤백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더 과거를 회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이 정말로 교과서적인 정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과 동일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 야당이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세게 하고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확산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기본 가치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정답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근데 두 분 얘기하시는 거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느 정권이나 집권하면은요 꼭 코드 인사한다 그러고 자기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먹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대 진영도 사람을 쓰잖아요. 근데 박수를 별로 안 치더라고 제가 보니까. 막 상대 진영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 진영도 난리를 치고 민주당에서도 왜 우리 자리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보수 쪽에 있는 인사한테 줘. 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전처럼 되돌아가서 자기 편인 몇 명 그것도 자기 진영 안에서도 넓게 인사를 쓰는 것도 아니야. 자기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만 다 좋은 자리 꿰차게 만들어줘. 그렇게 해왔잖아 솔직히 깨놓고. 근데 그거 안 하는 거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 다 욕먹고 있어. 아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뭐 사실은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지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막 폭락해. 이 대통령이 못해가지고 폭락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국민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어쩌면 또 민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처럼 진짜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그 떠먹여 드리고 그리고 힘든 거 있으시죠? 라면서 힘든 거 해결해 드리고 지역구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주변 사람 안 쓴다고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저는 여기는 좀 이견이 있는 게 그거를 사실 당대표가 해야죠. 대통령은 국정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행정일을 보고 당대표가 나와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불만이 갖고 있는 원외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께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렇게 중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사실 이 역할을 당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정을 보조한다. 여당 대표로서 한다. 그렇게 관리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기조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리를 노리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으면 방송 나와갖고 강한 목소리 낼 게 아니라 입법으로 성과를 내세요. 제가
제가 예전에도 이거 쇼츠 따여갖고 욕 많이 먹었는데 국회의원들은 방송 나와갖고 쇼츠 따여서 유명해지는 게 신격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어떤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법안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나아갔고 발전됐고 어떤 사람의 이득을 줬는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나와갖고 보안수사권만 외치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실력일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될까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디테일 제가 요즘에 그 정성호 장관 한번 옹호했다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실제로 사법행정 앞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막 접견 시스템부터 시작해갖고 이 하나하나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행정은 그런 사소한 것부터 바꿔가는 게 일이라면 국회의원분들 같은 건 입법으로 좀 성과를 내시면 됩니다. 아니 이 국정과제 100개 뭐 비율 중에 통과된 법안이 21%라는 건 사실상 낙제점 아닙니까? 이건 되게 부끄러워야 될 일이에요. 지금 오늘 저희 그 정치비상국 방송을 무려 11,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의견을 소개해드리면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오윤혜님의 정치 식견이 저를 뛰어넘었습니다. 가끔 오늘의 드라이기처럼 웃음도 주세요 하셨는데 네. 방송 카메라 껐을 땐 대부분 드라이기예요. 정확합니다. 이런 네, 의견 드리고요. 부끄럽습니다. 부산 민가인님 같은 경우에는 제발 다들 좀 조용히 잼통님 하시자는 대로 딱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마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집권 뭐 예를 들면 4년차 5년차가 아니잖아요. 이제 2년차 접어든 겁니다. 앞으로 통으로 4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발목 잡는 환경들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토로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떡국열차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진영 입증 말고 실력을 입증하세요. 제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 의견과 괴를 같이 하신 말씀을 주셨고 선우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더니 이재명에게는 왜 그러나요? 너무 슬픕니다. 그놈의 순혈주의가 뭔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해피님은 추미애 토론하는 거 보니까 경기지사감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